안녕하세요. 사주 명리에 빠진 지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비견, 겁재가 많은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견과 겁재는 일간과 같은 오행의 성분입니다. 비견은 일간과 음양이 같은 오행의 성분이고 겁재는 일간과 음양이 다른 오행의 성분을 말합니다. 또한 일간과 비견, 겁재는 식상을 생한다입니다. 관, 인, 나, 식, 재, 관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사주 명식을 볼 때 해석의 좌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 일간이면 사주에 간목과 을목이 있거나 지지에 묘목이나 인목을 갖고 있으면 나는 사주에 비견 겁재를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목 일간에 지지에 묘를 갖고 있으면 겁재라고 하지 않고 양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간의 겁재를 양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월지에 이 겁재가 있다라고 하면 즉 간목일간에 월지에 묘목이 있으면 양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겁재가 도둑이면 양인은 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겁재가 좀도둑이라고 하면 양인은 대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지에 인목을 갖고 있으면 비견에 해당이 되고 이 간목에게 이 인목은 12운성으로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월지에 인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걸록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간목 일간인데 내 사주에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고 그리고 묘목이나 인목이 이렇게 있을 때 비견 혼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잡 같은 경우에는 겁재의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은 자신의 뚝심, 내 방식대로 하는 자기만의 고집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관이 뚜렷하고 흔들림이 없다. 자신의 뚝심과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상대 입장에서는 융통성이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지의 비견 겁재는 일간의 근이 되기 때문에 사건이 닥쳤을 때 스스로 헤쳐나가고 부딪히고 다시 일어서려는 자립성과 독립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비견은 살면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라는 동무의 개념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꺼이 공평하게 나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겁재는 한마디로 경쟁성이다입니다. 즉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다. 두고 보자 드러내지 않는 속마음으로 이 경쟁심이 자기 발전과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 빠르다. 공부로 치면 벼락 공부 스타일이고 내기, 투기를 좋아한다. 운동을 좋아하며 올림픽에서 금메달 정도 따려고 하면 겁재 양인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입니다. 경쟁에서 또 이기기 위해서 처세력 또한 가지고 있으므로 융통성과 처세술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비견과 달리 경쟁의 논리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라는 의미가 아닌 내가 죽느냐 너가 죽느냐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다라는 경쟁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견은 동등분배의 개념이고 겁재는 용병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천간의 비견 겁재는 일간의 근이 되지 않지만 지지의 비견 겁재는 일간의 근,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 정도가 있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주에 비견 겁재가 많으신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 겁재는 일간과 같은 성분이 많으니 즉 나눠 가져야 할 사람이 많다. 가족으로 보면 가족의 수가 많아서 부양 가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주 원국에 관성과 식상이 없는데 재성하고 비견 겁재가 있는 경우를 궁겁쟁재라고 한다. 궁겁쟁재는 쪽박 아니면 대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운에 따라서 성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크게 벌고 재성이 있으니 크게 벌지만 돈 나갈 때가 많다. 즉 나눠 가져야 할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씀씀이가 크다. 씀씀이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식당에서 밥 먹는 금액이 아니고 단체로 가서 밥 먹는 금액이기 때문에 씀씀이도 크게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견 겁재가 많으신 분들은 친구, 사람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지인이 많다. 즉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돈 나갈 일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비겁들에게 치여서 아예 스스로 왕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비견 겁재가 많으신 분들이 친구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 비견 겁재가 내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 사주에 비견 겁재가 많은데 나는 사람들이 싫다라고 하면 이 비견 겁재가 나에게 안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단식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 비견 겁재가 많을 경우 남녀 공히 애정적인 기회도 적다. 순서가 다 지나고 내 차례가 온다. 비견 겁재가 연월에 있을 경우 연월에 비견 겁재의 순서가 지나고 나의 차례가 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연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 나와 같은 비견 겁재에게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뺏길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견 겁재가 많은 여자분, 남자분들에게 되도록이면 연인을 동료, 주변 지인,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개시켜 주고 어울리다 보면 비견 겁재에게 뺏길 일이 생길 수도 있다입니다. 또한 연월에 비견 겁재가 있을 때 이 순서가 다 지나고 내 차례 때, 즉 늦게 결혼하는 게 개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사주에 재성이 있고 비견 겁재가 많을 경우 이미 쟁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성에 연연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남자분에게는 이 재성이 돈과 여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재성이 있는데 어떻게 재성에 연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재성이 있는데 비견 겁재가 많다 라고 하시면 딱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주 원국에 비견 겁재가 많다. 비견 겁재 둘 다 있다. 또는 비견 겁재 하나만 있는데 운에서 비견 겁재 운이 올 때 보통은 거지 사주다. 즉 돈이 들어와도 다시 다 나간다. 내 연인도 마찬가지다. 즉 내 주변에 있는 비견 겁재가 내 재물과 내 연인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에 가사 같은 일도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인은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주에 비겁이 강한 경우 재물적으로는 벌지만 꼭 나눠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 내 주변에 즉 형제, 자매, 지인, 친구들이 나에게 손을 벌리게 된다. 즉 내가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그러므로 돈 나갈 일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 빌려주며 못 받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즉 돈은 벌지만 모이질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많은 사주의 핵심은 이 비겁과 내가 경쟁해서 뺏기느냐, 내가 갖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비겁이 생하는 글자, 즉 비겁을 설기시킬 수 있는 글자가 무엇인지, 즉 내 사주에서 비경겁제를 이기는 무기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으면 내 사주에 답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으신 분들은 딱 두 가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관성과 식상입니다. 왜 관성과 식상일까요? 십성의 구조, 관, 인, 나, 식, 재, 관이라는 이 생의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해석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일간이라는 건 나고 일간과 같은 성분이 바로 비겁입니다. 일간과 비겁이 생하는 건 바로 식상이고, 나를 극하고 즉 일간과 비겁을 극하고 제어하는 성분이 바로 관성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식신상관입니다. 비견겁제가 많다라는 건 일간, 즉 나와 식상이라는 일을 같이 할 사람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겁이 많아 식상을 생하고 있으면 여러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의 일을 같이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버는 것보다 따따블로 벌 수 있습니다. 또한 비견겁제는 주변에 부양할 사람들이 많다, 즉 나의 주변에 나눠 가져야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상은 나와 비경겁제들의 일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경겁제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비경겁제가 식상을 생하고 이 식상이 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경겁제와 식상만 있고 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겁이 많을 경우 식상 또한 힘이 좋아야 된다. 이 힘이 좋다라는 건 식상에 근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겁들이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상이 약하다라는 의미는 10만원 일당을 갖고 두세 명이 일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상에 힘이 있다라고 하면 100만원짜리 일을 두세 명이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겁제와 식상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사주 원국에 오히려 재성이 없는 게 좋고, 운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성운이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견겁제가 많고 식상이 있으면 나와 비견겁제가 식상을 생함으로 따따블로 일을 하는 행위가 바로 재성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없다가 아니고 돈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성이 있으면 오히려 이 식상이 재성을 생하기 때문에 식상생재로 재성이 커지게 되는데, 이 커진 재성을 비겁이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일은 하고 돈은 비겁이 가져간다. 일하고도 제대로 일한 만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아예 일한 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떼인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성이 같이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무기는 관성입니다. 관성에는 정관과 편관이 있습니다. 양간의 겁제를 양인이라고 하고, 겁제가 도둑이면 양인은 강도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양인 강도를 다스리려고 하면 강하게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관보다는 편관이 확실히 제압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경 겁제가 있는데 재성과 같이 있는 사주 구조라고 하면 반드시 관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비경 겁제를 극하는 성분이, 즉 다스리는 성분이 바로 관성이고, 쉽게 비경 겁제가 도둑이라고 하면 이 관성은 도둑 잡는 경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에 연월에 이렇게 비겁이 있고 일시, 즉 내가 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회의 비견 겁재들을 내가 극하고 내가 다스리고 제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책임자 사주, 원호 사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월에 즉 사회에 있는 비겁들을 나의 관으로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와 반대로 연월에 관성이 있고 일시에 비겁이 있다라고 하면, 연월은 사회 조직, 사회생활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회에, 즉 직장에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기 소신과 뚝심이 있게 직장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관성이 비견 겁재로부터 재성을 지키는 금고 역할과 재성을 가져가는 비견 겁재 도둑을 잡는 경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간에 비견 겁재가 있으면 천간에 관성이 있어야 하고, 운에서 천간으로 관성운이 와야 하는 것이고, 지지에 비견 겁재가 있으면 지지에 관성이 있어야 한다. 운에서도 지지로 관성운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주를 해석할 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은 우선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관성이 없으면 나는 금고와 경찰이 없으니 어찌할까요? 인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인성은 문서가 되기 때문에 문서에 보관을 하시는 겁니다. 즉 땅, 건물, 집에 묻어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내 사주에 비견 겁재가 많은데 식상이나 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 식상운과 관성운이 언제 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껏 비견 겁재에게 나누고 빼앗겼다라고 하면 식상운이 오면 나와 비겁들이 같이 일을 하니 따따블로 벌 것이고, 관성운이 오면 벌면 나가고 없어졌다라고 하면 관성운에는 드디어 경찰이 도둑을 잡아주니 재성을 오롯이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사주에 비견 겁재가 많으신 분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비견 겁재가 많다라고 하면 쟁재가 기본적으로 떠오르므로 거지 사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벌어도 내 주머니에 모아지는 게 없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하지만 비견 겁재가 지지에 있을 때는 나에게 근이 되고, 즉 나에게 힘이 된다, 에너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준 만큼 나 또한 그들과 나누어야 한다입니다. 월지에 비견 겁재가 있다라고 하면 직장, 부모, 형제, 동료가 나에게 자립할 힘을 주니 내가 나누어 줘야 하고, 시지에 비견 겁재가 있으면 자식에게 돈 들어가는 자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식이 나의 에너지,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자식에게 자식이 도둑이다, 자식에게 빼앗긴다라는 생각보다는 자식이 나에게 근이 되어 주므로 나 또한 그만큼 자식에게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비견 겁재가 사주에 많다라고 하면 이 비견 겁재가 지지에 있는 분들은 일간의 근 힘과 에너지의 원천이 되므로 비견 겁재에게 뺏겼다라고 보기보다는 돈을 줬지만 사람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빼앗기거나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하면 화병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보니 40대 중반을 지나고 보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족도 중요한 존재이지만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 동료, 친구가 있고 없음에는 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성만 있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비견 겁재들이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힘이 되어주고 힘든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즉 재성이라는 돈은 나누었지만 내 사람을 얻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을 얻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사람이 재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거지가 되더라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으면 나는 또한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 비경겁제 다자를 강의하실 때 사람을 어쩌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 이상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그냥 억울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사람을 어쩌라는 말이 굉장히 콱 와닿더라고요. 오늘은 내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으신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